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플래처 김덕호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변용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ABL 바이오였습니다. 그때도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5만 6천 원대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지금 현재 6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적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그때 야수의 심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벌써 10% 넘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보유해 볼까요? 아니면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단기적인 추세선이 제가 볼 땐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가 가치에 좀 반영되는 그런 구간들은 저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조의 관점에서 뭐 여러 번 좀 남아있지 않을까. 특히나 25일 미국 아마케에서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했던 ABL 2011에 관련된 비임상 데이터가 향후에 어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도 저는 뭐 당분간은 좀 수급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해보면서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덕호 대표님은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로 모셔봤는데 두 분의 탑픽주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섹터별로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70 칩에 대해서 무기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려면 사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치를 내린 건데요. 김덕호 대표님, 그래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빠지고 인텔도 한 3%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현재 삼성전자 강보합,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도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9시 반 방송이죠. 블라인드 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공포가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지가 뭐냐면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제 수출 규제가 나오고 인텔에서도 수출 규제가 나온다는 거는 미국 중심의 수출 그리고 미국 중심의 무역 패권을 갖겠다라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지금 곤두서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국 기업들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눈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감이 나오다 보니 어제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변동은 좀 당분간 이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업 가치나 중장기적인 어떤 수출 자체에 대한 시장 판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 이전에도 중국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을 했었을 당시에 베트남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무려 456.23%까지 매긴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관세가 나왔는데 이 관세를 매긴 원인이 뭐냐라고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했던 게 한국과 대만을 거쳐서 들어온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제품이 이렇게까지 관세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원인이 뭔가 추적해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을 이제 한국에서 가공한 다음에 흔히 말하는 베트남에서 일부 이제 새로 가공을 하거나 혹은 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산지를 속여서 우리는 지금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나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세 보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겁박을 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실적 자체나 어떤 시장에 대한 판도는 사실 큰 변화가 오히려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일단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겁을 먹은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마 중국향 파트너 혹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중장기 전략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중국향 모멘텀이 좀 짙은 반도체 종목들은 다소 조정을 겪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조금 더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7만 원 선 회복을 시도했는데요.
바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게 TC본도 장비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최근 한미반도체 장비만 100% 사용했던 SK하이닉스가 최근 후발주자인 한화세미텍의 제품을 구입한 게 불씨가 되면서 지금 8년 동맹이 깨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지금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해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SK하이닉스 공장에 파견을 보냈던 CS 엔지니어를 전원 철수시켰다고 하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지금 신규 HBM 생산 라인에 한미반도체 제품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오늘 한미반도체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공급망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HBM 종목들 본격적으로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좀 봐야 할 때인가요? 일단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게 다소 좀 편향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CS 인력을 좀 갑자기 뺐다는 것은 SK 하이닉스와 적대적인 어떤 거래 관계를 의미했다라고 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TC본도 장비의 이원화 정책들은 갑자기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재차 좀 나왔던 어떤 메시지였고, 이 부분은 이미 한미 반도체도 상당한 좀 준비를 했다는 관점에서 이게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악재를 좀 더한, 그래서 이게 투매로 인한 어떤 수급 정체가 가장 큰 주가의 어떤 조정 빌미가 좀 됐었고, 여기도에서는 지금 이 TC본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수주량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하나세미텍이 1분기에 가져간 수주 총량이 한 410억. 그러니까 대략 대수로 보면 지금 한 10대 미만의 이 TC본도 장비가 1분기에 지금 공급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연간 규모로 보면 SK하이닉스가 한 60에서 많게는 80대까지 TC본도 장비의 어떤 발주를 좀 계획하고 있던 관점에서 보면 한미반도체가 해당된 물량에서 전원 소외될 수 있는 어떤 확률을 좀 지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어떤 독점 이 공급 체제가 좀 깨지게 되면서 오히려 마이크론과에 대한 거래 유형들 또는 하이브리드 TC 본도 장비가 삼성전자에 좀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오히려 한미반도체의 어떤 외형 확장 내지는 일단 이 거래선 다변화 관점에서 긍정적인 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점도 평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외형 확장에 대한 기회다,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 매수세, 폭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섹터들 하나씩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방산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저희가 앞서 12시 보에서도 방산 섹터에 대한 브리핑을 짧게 나눠봤습니다. 그중에서 현대 로템의 증권사의 호평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변영희 대표님. 네.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현대로템에 대해서 15만 원 선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의 대장주로 꼽혔잖아요. 네. 이제는 그 자리를 현대로템이 꿰차는 건가요? 사실 대장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이게 사실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단기적 관점에서 주가 가치 이상 요인들이 노이즈가 좀 됐었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최근 일부 좀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재차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은 폴란드의 K2 전차 2차 실행 계약에 관련된 어떤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 체결됐던 1차 기본 계약은 180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인도 물량이 한 96대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모두 다 공급이 된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2차 실행 계약을 좀 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 계약의 전체 총량은 1000대이기 때문에 이게 180대, 200대 이상을 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1차와 좀 유사한 흐름 내지는 1차보다 좀 상향된 180대에서 한 240대 정도에 대한 2차 실행 계약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성장 요인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 기대감들이 좀 재차 반영되고 있는데, 국내의 어떤 이 대선 본격화에 관련된 어떤 이 철도 사업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그동안 실적 개선이 다소 좀 미흡했던 철도 사업 부분에 관련된 실적 개선 내지는 성장 기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중대한 모멘텀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현재 이전 고가였던 3월 25일 11만 6,900원대에 관련된 매물대를 현재 좀 소화하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수주 성과가 가장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성과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현대로템 7%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전고점 11만 6,9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흐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 섹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안 확정을 앞둔 가운데 국내 조선주로도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을지 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조선주도 한 1에서 한 3%대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지금 증권가에서는 가스선 인도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중국 조선 제재에 따른 수혜주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좀 옥석 가려주시죠.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사원 같은 경우 이제 LNG 사원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죠.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채굴하는 LNG에 대해서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입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말 그대로 저유가 정책을 이제 고수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이제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곁다리를 놓는 게 이제 중동 지역이었죠. 사우디라든가 이제 많은 중동의 산유 국가들이 이제 항상 오펙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산유량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미국 내에서 생산된 원유와 가스를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NG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스를 많이 갖고 있는 뭐 선박 회사들 혹은 이제 뭐 운항사들이 굉장히 뭐 이득을 볼 것이다. 여기에 이제 선박 건조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 좋아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기업들이 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내가 조선업계 자체에 대해서 아직 내가 모든 어떤 학습이 좀 덜 됐다,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현 시점에서는 뭐 삼성중공업도 괜찮지만 하나오션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오션이요? 네, 하나오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것도 이 하나그룹의 강세와 더불어서 지금 뭐 미국의 필리조선소 확보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잠수함 그리고 이제 미 군함정에 대해서 MRO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이제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행정부에서 이번에 좀 굉장히 재밌는 행정명령을 하나 내놨어요. 오키나와 주민들에 대한 대피항권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국이 최근 이제 대만 지역에 대해서 침공약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확산되게 되면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재무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자국민에 대한 대피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전쟁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다 금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만일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미군 입장에서는 동맹국을 파견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함대를 가장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곳은 거제도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안보적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업 파트너로서 하나오션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는 특징주로 한화오션을 꼽아주셨습니다. 한화오션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제가 오랜만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태양광의 주요 생산품 중 하나인 폴리실리콘과 이 웨이퍼가 미국 상호 관세 품목 대상에서 면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 뭐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도 정말 그야말로 투심이 제대로 꺾였잖아요.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까요? 아니면 오래 쉬었던 만큼 좀 다시금 달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급 기대감들은 좀 반영을 했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전부터 사실 해당되는 어떤 그린 뉴딜 정책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이 재차 수급의 수급을 좀 위축시켰고, 여기에 더해서 뭐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 당장의 어떤 뭐 정책 불확실성만 좀 내포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연간 실적을 좀 추정해 봤을 때도 실적의 어떤 추정치 이익 훼손들이 가장 크게 좀 나타났던 부분들, 특히나 중국의 이 저가 웨이퍼라든가 이 태양광 모듈에 관련된 공급들이 6월에서 7월까지, 그래서 이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좀 일어나기 이전까지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에 대한 영향은 지난해 3분기까지 상당한 실적의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이 부분이 올해 1분기 관점에서는 실적의 어떤 기저치가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기대감들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이 미국 안에서에 대한 어떤 수익 지표를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부가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호관세 관련된 어떤 관세 부과 부분들 이 부분이 일부 소재 품목에 대해서 면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수익 지표 관점에서 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겠지만 중요한 건 관세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보다는 업황 자체 회복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좀 돌아서는지 이 부분을 더 지켜봐야 된다. 실적 개선세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제 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하나 자료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화장품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뭐 오늘은 화장품 이용기기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가고 있는데 기업 중에서 좀 옥석 가려주세요. 어떤 화장품주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게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자막 보시면은 K뷰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뷰티가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죠. 미용기기도 그렇죠. 있고. 미용기기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보톡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금처럼 화장품이 잘 갈 때는 상대적으로 뭐 보톡스 관련 기기나 아니면은 미용기기 쪽은 조금 저평가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오늘처럼 이렇게 화장품주가 잘 갈 때는 뭐 저는 늘 항상 말씀드린다만은 이제 실적주가 굉장히 관건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시장을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진출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제 화장품 쪽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 좋은 강세가 나왔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던 뭐 보톡스 쪽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우리가 뭐 잘 나갈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도 그랬었고요. 뭐 자동차도 그랬었고 늘 그렇지만 주가가 그만큼 빨리 반응을 못한 이유는 일단 현금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유보율이 낮다든지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계속 이제 눌림목을 굉장히 오래 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투자분들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감 때문에 편승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가 조금 더 강점이 필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K뷰티 좀 더 넓게 바라봤을 때 휴젤과 메디톡스를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휴젤 메디톡스 앞으로 흐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얼마 전부터 지금 미국에서 한국산 선크림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산 선크림이 가성비와 제품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서 지금 관련 종목으로 인그루드 랩이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20%대 급등세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뭐 한국콜마, 저희가 뭐 선크림 관련 종목으로 좀 좁혀본다면 인그루드 랩과 한국콜마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영인 대표님,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요즘 밖에 나가면 참 덥고 햇볕도 좀 따갑게 시작하더라고요. 여름이면 이제 선크림의 계절적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크림 관련 종목들도 지금부터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탑픽주도 좀 꼽아 주실까요? 네. 통상적으로 뭐 작년 수출 기조를 좀 봤을 때는 1분기보다는 2분기의 판매량들이 크게 좀 증가됐던 제품군들 중에 하나가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화장품 부분보다는 색조 부분에 대한 이 수출이 2분기에 좀 크게 좀 증가되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올해 1분기에서도 확인된 데이터를 보면 1월에는 일시적인 어떤 정체 효과를 좀 보였지만 2월과 3월 데이터가 북미 시장에서 연속으로 증가세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 피크로 가면서 일부 좀 안도했던 부분들, 특히나 세부 데이터를 보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이 공급 비중들이 좀 증가됐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2분기의 실적 기대치를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종목들이 다 색조 부분에 대한 강점을 좀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증설 투자 효과가 지난 4분기에서 올해 1월과 2월 데이터로 넘어오는 구간들은 공급량들이 다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미흡했던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1분기에는 조금 더 냉정하게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한 이 실적 확인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소형 화장품주들보다는 화장품 ODM사, 뭐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도 과매수가 진입 초기를 좀 앞두고 있고요. 이전 고점 대비해서 현재 어떤 수급 유입량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방향성들만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수급의 연속성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ODM 기업들에 주목해 보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정치 테마주 그 안에서 정책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웹툰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들, 뭐 창투사, 뭐 AI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늘 뭐 세종시 이전 뭐 개헌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들은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정책 모멘텀이 있다면 우리 대표님은 어디를 좀 보고 계실까요? 저라면 당연히 이제 저출산 쪽을 얘기를 하겠죠. 저출생. 뭐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뭐 젊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받지도 못하는 대국민적 다단계에 억지로 가입시키고 이 돈을 안 내면은 세금까지 뜯어가는 굉장히 네. 악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럼 이 다단계를 굉장히 많이 성공시키려면은 다단계 가입하는 회원들을 늘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원을 늘리는 방법은 출산 지원이다라고 해서 타이틀이 나올 텐데, 결과론적으로 이 생태가 결국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하면은 더 안 좋은 영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국회에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출산지원금 지원합니다, 뭐 육아지원비 지원합니다,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요 며칠 동안에 이제 저출산 테마가 좀 잠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뭐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정당들이 쓸 수밖에 없는 키워드는 마지막에 남는 키워드는 저출산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단기 매매에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알령 같은 경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나온다면은 뭐 웹툰, 게임, 그리고 뭐 엔터 이쪽이 다 잘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보죠. 우리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 지금 넷플릭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장가계가 어쩌고 얘기들을 벌써 알고 있다는 거는 그만 불법 시청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매출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IP만 훔쳐갔어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50 검은 신화 같은 대작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웹툰 정도를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한알령도 일단 일시적인 테마의 형상에서 나온 단기적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저출생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혁이 대표님. 네. 지난주 ABL 바이오의 후속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저는 AI 섹터 중에서 좀 이스트 소프트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수급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오늘 전반적인 어떤 AI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수급 양상들이 일부 좀 정체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관련된 피로감들이 오늘 좀 일부 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S 2025에서 발표를 했던 이 휴먼 영상 기반의 이 페르소나 AI 출시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상용 관점의 성과가 좀 나타내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에 가시성인 어떤 실적 성장, 연간으로 따지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 개선의 어떤 효과들, 그리고 AI 유료 서비스에 관련된 실적 유입,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는 뭐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유입될 수 있는 단기 수급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본다면 수급의 어떤 연속 성과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혁이 대표님은 오늘 탑픽주로 이스트 소프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의 연속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스트 소프트 최근 급등세 이후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 눌림목 구간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덕호 대표님의 탑픽주는 스포가 살짝 나갔어요, 대표님. 한화오션 아까 전에 특징주로 말씀해 주신 한화오션 오늘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일단 뭐 MRO 사업이나 이런 건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이번 4월 30일에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번 KDD 사업에 대한 이제 정부 여부를 이제 정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이 이제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설계도를 훔쳐서 유출했다라는 내용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KDDX 사업 수주에는 사실 제약이 컸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할 때 점수 차가 그냥 0.5점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한화오션이 굉장히 많이
제소를 했어요. 이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당시 판단이 왜 이렇게 나왔나 봤더니 당시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각각 이제 정부에 있었던 이제 주요 인사들, 특히 이제 군 장성 출신들을 영입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은 교육사령부 장관, 이게 김종배 장관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육사 36기세요.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인 시원시 장관이 육사 37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했던 방위사업청장이 엄동환 청장이 육사 44기입니다. 지금 현재 석정권 청장이 판결을 최종 내리긴 했지만 육사 45기였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밀어내기 식이 됐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해군 장성분을 이제 소장분을 영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업력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군함 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의 업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기회를 본다라면은 30일 전후가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주가 갈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뭐 정치적인거나 이런 걸 다 빼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KDX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가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조금 내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100% 하나오션을 사지는 마시고요. 뭐 6대4 아니면 뭐 5대5 이런 식으로 좀 비중을 나누어서 현대중공업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덕호 대표님의 탑픽주는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요즘 한화그룹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데 한화오션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변영희 대표의 탑픽주 이스트소프트였고요. 김덕호 대표의 탑픽주는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